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 여러분과 같이 노후 건강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볼 노후준비 전문 강사 오판술입니다. 예, 여러분 요즘처럼 우리가 건강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렇게 절실하게 느껴본 적도 드물죠. 코로나19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휩쓸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계를 보면은 4월 1일자 기준으로 우리나라 사람 중에서 코로나19에 감염이 돼서 사망하신 분이 165명인데 그중에 164명이 고령층으로서 고혈압이나 당뇨, 호흡기 질환 등 만성질환 한두 가지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반대 경우도 있죠. 예, 얼마 전 뉴스를 보니까 97세 된 할머님께서 코로나19에 감염이 되셨는데 불과 12일 만에 건강한 몸으로 퇴원하셨습니다. 근데 이 할머님이 가지고 있는 특징 한 가지는 사망하신 분들하고 다르게 만성질환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노후의 만성질환이 건강에 얼마나 무서운 적인가 하는 것을 코로나19가 우리들한테 실증적으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한 가지 궁금해지는 점이 있죠. 어떤 분들이 노후가 됐을 때도 97세 된 할머님처럼 이 건강하게 만성질환 없이 건강한 노후 생활을 유지를 하고, 또 어떤 분들이 노후가 됐을 때 만성질환 한두 가지를 가지고 그 만성질환 때문에 평상시에도 고생을 하시다가 특히 코로나19 같은 이런 상황에서 위험에 노출되는가 하면은 그 해답은 바로 제가 오늘 여러분께 강해드릴 이 핵심 주제하고 맞닿아 있는 생활습관, 올바른 생활습관의 실천 여부입니다. 강의에 앞서 강사인 저를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노후준비 전문기관인 국민연금공단에서 30년 동안 근무하면서 얻은 여러 가지 노후준비 관련 경험하고, 그리고 특히 건강관리 강의 관해서는 장애심리센터장으로 3년 동안 근무하면서 얻은 전문 지식, 그리고 또 지식의 범위를 넓히기 위해서 노후준비 상담사, 그리고 인지행동심리 상담사 1급 자격증을 취득을 해가지고 그런 경험과 지식을 기반으로 현재 노후준비 전문 강사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릴 내용 순서는 먼저 100세 시대와 노후 건강의 중요성, 우리나라 사람들의 주요 사망 원인, 그리고 건강관리 최고의 비결은 뭔지, 이런 순서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0세 시대와 노후 건강의 중요성입니다. 여러분 요즘 100세 시대라고 많이 말들 하잖아요. 100세 시대라는 말은 장수시대, 오래 사는 시대라는 말인데, 그 오래 사는 기간이 노후가 인생의 3분의 1이 될 정도로, 그건 한 30년이 될 정도로 길어졌습니다. 그래서 노후의 건강이 우리 인생의 행복을 좌우할 정도로 매우 중요한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 노후 건강이 그만큼 중요한데 실제 노후 건강은 어떤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기대 수명과 건강 수명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이 기대 수명이라는 말이 조금 생소한 용어이실 텐데요. 설명을 쉽게 하기 위해서 저를 예를 들어보면은 제가 올해 60살인데 앞으로 30년을 더 살 것이다. 그러면 제 기대 수명은 90세입니다. 제가 90세까지 사는데 한 75세까지는 나름대로 건강해서 뭐 텃밭도 가꾸고 뒷동산도 올라가고 또 취미생활도 하고 애엄마하고 여행도 다니고 이렇게 나름대로 건강한 생활을 하다가 이 75세부터 90세까지 이 15년 동안은 병을 달고, 소위 말하면 이제 병치를 하면서 뭐 병원에 입원됐다, 퇴원됐다가 또 집에 누워져 있다가 컨디션이 좀 좋으면 밖에 나갔다가 이렇게 병치하면서 15년을 살았다 하면은 제 기대 수명을 90세, 건강 수명을 75세라 하고 요 차이, 간격을 병을 달고 사는 기간, 유병 기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께 제가 진짜 이제 궁금한 질문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기대 수명은 계속 길어져 왔습니다. 1970년만 하더라도 남녀 평균 기대 수명이 불과 62.3세였습니다. 그러던 것이 2018년에는 남녀 평균 81.7세로 그 사이의 수명이 무려 20.4년이나 길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기대 수명이 이렇게 길어질 때 건강 수명도 같이 따라서 길어질까요? 아니면 그대로 있을까요? 아니면 떨어질까요? 어떨 것 같습니까?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 기대 수명이 길어지면은 건강 수명 길어지고 건강도 같이 따라서 길어지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래야 또 의미가 있죠. 기대 수명이 길어졌는데 건강 수명이 그대로 있다고 치면은 이 길어진 수명만큼
병치하며 사는 기간이 길어졌기 때문에 수명이 길어진 의미가 큰 의미가 없죠. 병 달고 오래 살면 뭐합니까? 건강히 오래 살아야지. 실제 이 사례는 어떤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해마다 이제 통계청에서 보통 연말에 이 수면과 관련된 통계, 생명표라는 통계를 발표를 합니다. 이 통계는 작년 말에 2018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의 기대 수명과 건강 수명의 변화를 나타낸 통계입니다. 보시면 2012년서부터 2016년까지, 18년까지 6년치 통계를 나타낸 내용인데요. 먼저 위에 남자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2012년도에 남자의 오른쪽에 기대 수명이 77.6세에서 2018년도에는 79.7세로 수명이 2.1년 길어났습니다. 그러나 왼쪽에 이 건강 수명을 보면은 2012년도에 65세에서 2018년도에는 64세로 오히려 1년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1년 사이에 기대 수명 2.1년이 늘어났는데 건강 수명 오히려 1년이 줄어들었습니다. 아주 건강으로서는 최악의 경우죠. 여성도 마찬가지입니다. 2012년도에 이 기대 수명이 84.2세에서 18년도에는 85.7세로 수명은 1.5년이 늘어나는데 건강 수명을 보면은 2012년도 66.5세에서 18년에는 64.9세로 오히려 1.6년이 줄어들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보면은 2018년 기준으로 남녀 평균 노후에 18.3년을 병치를 하면서 앓다가 사망한다. 이렇게 조사되었습니다. 노후의 건강이 중요한데 건강이 점점 악화되고 있죠. 예. 그러니까 요즘 같은 장수 시대를 병을 달고 오래 사는 시대, 유병 장수 시대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로, 이 우리나라 평균 노인이 돼가지고 18.3년을 병치하면 사망한다. 이렇게 조사가 되었는데 주로 무슨 병을 앓다가 사망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통계 역시 통계청에서 발표한 우리나라 사람들의 2018년 기준 10대 사망 원인입니다. 보시면은 사망원 1위가 암입니다. 2위가 심장질환, 3위가 폐렴, 4위가 뇌혈관 질환 이런 순서입니다. 10가지를 다 말씀드리면 좋겠지만 시간 관계상 1시간 넘게 걸리기 때문에 상위 3가지 암, 심장질환, 이 폐렴 3가지만 가지고 살펴보겠습니다. 이 3가지뿐만 하더라도 전체 사망자의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42.5%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100명이 사망한다 하면은 그 중에 42명이 이 암, 심장질환, 폐렴으로 18.3년 앓다 사망한다 라고 생각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먼저 사망 원인 1위 암에 대한 살펴보겠습니다. 국제암연구소에서 암 환자 100만 명을 분석한 결과입니다. 암이 발생하는 원인을 봤더니 1위가 식습관이었습니다. 2위가 흡연, 3위가 만성감염. 만성감염이란 말이 이제 만성질환이라도 많이 불리는데요. 워낙 한 가지 원인에 생기는 병이 아니고 갑자기 생기는 병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생활습관이 오랫동안 우리 몸속에 쌓여서 40대 후반, 50대 초쯤 나타나는 질병을 만성질환이라 합니다. 대표적인 생활습관병이죠. 4번에 유전, 5번에 음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암이 발생하는 주요 원인 5가지 중에서 4번의 유전은 부모한테 물려받는 거잖아요. 어떡할 수가 없죠. 나머지 95%는 보니까 다 우리 생활습관, 잘못된 생활습관 때문에 암이 발생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사망원 2 심장질환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심장이 하는 역할은 다 아시죠? 우리 몸에 피를 공급하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피가 이 공급이 되기 때문에 머리끝, 손끝, 발끝에 있는 세포들이 피 속에 이 들어있는 영양분하고 산소를 공급받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심장이 하는 역할이 그만큼 중요한데요. 이 심장에 움직이는 이 근육에 들어있는 이 핏줄을 관상동맥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관상동맥이 이게 관상동맥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부분적으로 좁아지거나 완전히 막히는 것을 이 심장질환이라고 합니다. 오른쪽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이 부분적으로 좁아지는 것을 협심증, 완전히 막히는 것을 심근경색이라고 합니다. 그럼 왜 심장에 들어있는 이 관상동맥이 좁아지거나 막히는가 하면 역시 그 원인은 마찬가지로 잘못된 생활 습관에 있습니다.
고혈압이나 당뇨, 생활습관병이라 그랬죠. 흡연, 과식, 운동 부족, 비만 이런 잘못된 생활습관을 오랫동안 가지고 있던 분들은 나중에 피 속에 이 저밀도 콜레스테롤이나 중성지방이 이렇게 혈관벽에 달라붙게 됩니다. 이렇게 혈관벽에 달라붙게 되면은 당연히 아래 그림처럼 혈관이 좁아지겠죠. 이게 관상동에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면은 협심증입니다. 그리고 이 단순히 달라붙는 게 아니라 혈관벽에 상처를 냅니다. 그러면 그 찌꺼기들이 혈관에 타고 같이 떠다니다가 이 좁아진 곳에 가서 이 찐득찐득하기 때문에 엉겨 붙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래 그림처럼 혈관이 완전히 막히게 되는 거죠. 이게 심근경색입니다. 심장 질환이 잘못된 생활 습관 때문에 발생이 되기 때문에 질병관리부에서 발표한 9대 예방 생활 수칙을 봤더니 금연, 절주, 건강한 식단, 적절한 운동, 적정 체중, 스트레스 줄이기 등 올바른 생활 습관을 하면 안과 마찬가지로 예방할 수 있다. 이렇게 조사 발표를 했습니다. 다음은 사망 원인 3위 폐렴입니다. 폐렴이란 말은 말 그대로 폐에 염증이 생겼다는 말입니다. 그럼 폐에 염증이 왜 생기는가 하면은 이 그림처럼 우리가 호흡을 할 때 코나 입 속으로 폐렴을 일으키는 폐렴균 같은 이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들어와 가지고 이 폐 염증을 일으키는 겁니다. 폐가 하는 역할은 다 아시죠? 숨 쉬는 역할입니다. 우리가 숨을 쉴 때 산소를 들이마시고 내뱉을 때 몸에 생긴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게 되는데 그 기능을 주로 담당하는 이 기관이 협박관리입니다. 이 풍선처럼 돼 있어가지고 이게 이제 수축됐다 늘어났다 하면서 이 호흡을 담당하는 역할을 하는데 여기에 염증이 생기면은 오른쪽 그림처럼 이렇게 고름이 차가지고 이 호흡 기능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호흡곤란이 오고 점점 심해지면은 사망에 이르게 하는 병입니다. 사실은 요즘 유행하는 코로나19도 폐렴의 일종이죠. 예. 이 폐렴이 2017년도에는 사망 원인 4위였습니다. 그러던 것이 이제 18년에 3위로 올라섰고 코로나19가 유행되기 때문에 그 비중이 좀 높아질 것 같습니다. 사망 비중이. 폐렴도 올바른 생활 수칙을 실천하면 예방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조사 발표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코로나19는 아직 미지 세계, 백신도 없고 원인도 모르고 이 치료제도 없기 때문에 이 변론을 하고 2018년 사반자 기준이기 때문에 그 기준을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폐렴 예방 수칙 5가지 중에서 1번인 올바른 손 씻기. 예. 깨끗한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구석구석 깨끗이 씻어주라. 또 2번에 마스크 착용. 물론 이제 지금은 마스크 착용이 이렇게 일반화되어 있지만 코로나19가 종료된 뒤에도 오염된 지역이나 미세먼지가 많은 곳에 갈 경우에는 마스크를 꼭 착용해야 됩니다. 3번에 환기. 예, 매우 중요합니다. 하루에 오전, 오후 20에서 30분 정도 이 맞바람 치도록 환풍이 되도록 환기를 해줘야 됩니다. 환기가 왜 중요한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제 집에 창문을 꽉 닫고 있으면은 이 방 안의 공기는 깨끗하고 실내 공기가 오염된 것처럼 생각하기 쉽죠. 그러나 정반대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방 안에 있더라도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움직이게 되니까 거기서 일어나는 먼지, 청소할 때 일어나는 먼지, 하루 세끼 요리할 때 생기는 먼지, 미세먼지들이 아주 심하게 이렇게 발생됩니다. 조사 연구한 내용 중에 하나를 보면은 집안의 실내 공기가 최대 오염됐을 때 그 오염 정도하고 바깥 공기와 비교해 보면은 실내 오염된 공기가 무려 바깥 공기보다 80배나 높게 오염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실내 공기 오염이 무서운 게 실내 공기 오염이 인간의 폐에 도달될 확률이 실내 공기보다 무려 1000배나 높다고 합니다. 우리가 실내에 고스란히 있으면은 실내 공기는 오염됐다 하더라도 그게 바람에 흩어져 버리거나 또 우리가 자리를 옮기면 알 수가 없지만은 그대로 집에 실내 공기 오염된 곳에 우리가 그대로 있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고스란히 우리 폐 속으로 들어오게 되겠죠. 예, 그래서 실내 공기가 그만큼 무섭기 때문에 환기가 꼭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수분 보충. 이 목이나 폐가 건조하게 되면은 이 폐렴을 일으키는 이 바이러스나 세균이 살기 좋은 환경이라 합니다. 반대로 물을 자주 마셔주면은 그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밖으로 씻겨나서 예방이 되거나 특히 이제 성인 기준으로 1.5에서 1리 정도 물을 하루에 마셔주면은 이 폐렴 예방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건강에 유익하다고 하니까 이
수분 보충도 충분히 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폐렴 예방 접종입니다. 의사 선생님들한테 폐렴 예방을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물어보면 거의 99%가 폐렴 예방 접종을 맞으라고 합니다. 폐렴 예방 접종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이제 65세 이전에 맞는 유료 폐렴 예방 접종이 있고, 또 다른 한 가지는 65세 이후에 맞는 무료 폐렴 예방 접종이 있습니다. 65세 이전이라도 본인이 폐질환이나 호흡기 질환이 있다 하면은 이제 유료라도 맞을 필요가 있고요. 65세 이후에는 무료로 매월 10월 달쯤에 보건소에서 예방접종 하기 때문에 꼭 맞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마지막으로 이제 건강관리 최고 비결은 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제 강의를 주의 깊게 관심을 가지고 들으셨다면은 제가 뒤에 설명을 드리지 않더라도 무슨 내용인지 아마 다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100세 시절에 행복하게 사는 비결은 지금처럼 잘못된 생활 습관 때문에 골골대면서 오래 사는 게 아니라, 이런 말도 흔히 많이 하죠. 시중에서 많이 하죠. 9988-1234,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하루 이틀 앓다가 30세 되는 날 사망하는 것이 곧 행복하게 사는 비결이다. 다시 말씀드려보면은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이 곧 100세를 행복하게 사는 비결이다. 그리고 건강하게 오래 사는 비결은 우리가 사망원인 3위, 세 가지 42.5%를 차지하는, 또 나머지 이 사망 원인 중에서도 5번에 자살을 지은 나머지 9가지는 다 비슷한 원인들입니다. 그걸 통해서 봤더니 바로 올바른 생활 습관의 실천에 있더라. 그리고 올바른 생활 습관은 계속해서 중복되고 반복되고 얘기되는 게 건강한 식습관, 짜게 먹지 말고 규칙적으로 먹고 끼니 거리지 말고,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채소, 과일을 좀 충분히 곁들여서 이렇게 섭취를 하고, 금연, 절주, 하루 30분 규칙 운동, 이 손 씻기나 환풍가처럼 위생 청결 유지, 그 다음에 예방 백신 접종, 정기 건강검진, 이런 것들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 강의를 들으셨기 때문에 이 올바른 생활 습관 꼭 실천하셔가지고 노후를 맞이했을 때 건강하고 즐겁고 행복한 그런 노후 생활이 되기를 바라면서 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